간단히 삼기옥에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예. 나이가 들수록 참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일이 많구나라는 걸 실감합니다. 어떤 이는 내가 이따가 얘기해야지라고 생각만 해놓고 말하는 걸 깜빡했으면서 말한 줄 알고, 야 아까 준비했는데 왜 안 했어? 언제 했는데? 아까 했잖아 라고 말해야지 라고 생각한 걸 말한 줄 착각해서, 또는 다른 사람한테 말해놓고 이 사람한테 말하는 착각해가지고 왜 안 했냐고 여기고, 헤아릴 수 없이 착각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많죠. 똑같은 상황에 대한 기억도 다르죠. 똑같은 상황을 경험해놓고도 각자 경험이 또 다르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 기억의 내용이 또다시금 편집돼가지고 새롭게 여겨지기도 해요. 우리 마음이 그려내는 판단이 착각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돼요. 며칠 전에 아는 분이랑 잠깐 점심을 먹을 일이 있어서 갔는데, 이분이 하나는 좀 빨리 나오는 음식, 하나는 좀 늦게 나오는 음식이라서 미리 전 주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침에 다시 한번 체크를 했어요. 근데 갔더니 음식이 같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왜 같이 안 나왔냐고, 빨리 끊어지지 않도록 준비해 달라고 했어요. 근데 음식이 다 되어 빨리 나올 음식을 다 먹어가도 이 음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이분이 깜빡 두 분이나 전화했는데 깜빡하고 준비를 안 했나 보다 했다가, 아니면 음식을 준비했는데 딴 사람이 주문하니까 그 사람 줬나 보다 생각하니까 막 화가 확 나는 거예요. 근데 한 5분쯤 있다가 음식이 나왔어요. 주인 딴에는 음식이 따뜻하게 제공되도록 시간을 다 배려해서 한 건데, 내 딴에는 준비를 안 했나 보다, 딴 사람한테 줬나 보다라고 지레짐작한 자신의 생각이 사실인 줄 알아가지고 괜히 분개하는 거였어요. 사실 이 배려에 고마워해야 될 상황인데도 역정을 냈어요. 자신의 생각을 믿어서. 이게 착각인 줄 모르고 사실이라고 믿으니까, 아까 내가 말했는데 왜 준비를 안 했어라고, 말해야지라고 생각한 걸 말한 줄 알거나, 딴 사람한테 말한 거 이 사람한테 말하는 착각하거나 하는 등등의, 나이가 들수록 착각의 빈도가 많아지니까 이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나의 기획을 너무 믿으면 안 된다.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다투게 돼. 내 기억이나 내 생각이 사실이라고 여기면 네가 잘못했다고 다투게 되니까, 각자, 이 사람 또한 내가 딴 생각하니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못 들었나 보다라고, 내가 얘기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 인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들은 바가 없다라고, 네가 말했으면 내가 왜 못 들었냐고 우기면 싸움이 돼요. 서로 충분히 착각할 수 있고 인식이 다를 수 있다는 거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인정하죠? 그지? 좋아요. 아까 다들
여기에 마음 공부를 하러 왔고 다른 곳에도 마음 공부하는 장이 있고 또는 요즘에는 유튜브로도 마음 공부의 장들이 많이 펼쳐져 있어요. 근데 대부분 마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의 마음 공부에 대한 이해가 가장 쉽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답답함이 나타났을 때 이 또한 지나간다. 지금 잠깐 괴롭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는 거다. 또는 막 괜히 불안한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잖아. 왜 스스로 불안한 생각을 계속 일으켜서 계속 불안해해. 생각이 괴로움이니까 불안한 생각을 훅 쉬어서 비워라. 그리고 가능하면 그런 불안한 생각은 자주 하지 말아라. 또는 불안한 생각 일어났으면 빨리 생각을 바꿔서 좀 편안한 생각으로 바꿔라 라고. 지금 생각에 사로잡혀서 괴로운데 이 괴로움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가 버릴 거야. 또는 괜히 생각을 붙들어 매서 괴로운 거니까 생각을 빨리 훅 비워서 생각 때문에 시달리지 마. 그리고 가능하면 좀 생각이 좀 안 일어나도록 해서 생각 때문에 괴롭지 않은 삶을 자꾸 살도록 훈련을 해. 라고. 생각 때문에 괴로우니까 생각을 빨리 비우거나 생각이 빨리 떨쳐버리도록 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적절한 건가요? 이 생각하니까 다 괴롭네. 이 생각하지 말자. 빨리 생각이 이 생각이 빨리 지나가도록 좀 기다리자. 또는 이 생각을 좀 빨리 떨쳐 비우자. 지금 이 사람이 겪는 건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런 기분 때문에 내가 시달려. 뭔가 불안함 때문에 너무 괴로워. 그러니까 이 불안함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또는 이 불안한 마음을 빨리 기도를 해가지고 불안한 마음을 편안한 마음으로 바꿨으면 좋겠어라고 여깁니다. 그죠? 대부분 어떻게? 내가 이 생각이나 이 기분 때문에 시달리니까 빨리 나를 시달리게 하는 기분을 떨쳐버리고 싶고 또는 편안한 느낌은 좋으니까 빨리 편함이 나타나길 바라는 식으로 마음 공부를 해요. 지금 이 사람의 마음 공부의 바탕은 내가 있고 나를 시달리게 하는 생각이나 기분이 있어요. 이 생각 때문에 괴로우니까 생각만 사라지면 안 괴로울 것 같아. 내가 있고 나를 시달리게 하는 생각이나 기분도 있어요. 빨리 지나가라. 좀 쉬어서 이걸 좀 비워버리고 떨쳐버리자라고. 계속 내가 이 생각이 지나가기를 바라거나 내가 이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하거나 마음 공부의 기반이 내가 있고 나를 괴롭게 하는 생각이나 기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나를 괴롭게 하는 생각을 떨쳐버리거나 바꾸거나 자꾸 생각을 조작해서 생각을 바꾸어서 비워버리든 지나가버리든 하든 내용을 바꾸든 나를 괴롭게 하는 이 생각이 괴로움의 원인이고 나를 괴롭게 하는 문제니까 생각을 해결하는 식으로 접근을 해요. 어떻게? 내가 있고 생각이 있다고 여기고 있는 기반 아래. 평소에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내가 있고 보이는 게 있고 내가 있고 소리가 있고 내가 있고 느낌이 있고 내가 있고 생각이 있고 내가 말을 하고 등등등으로 다 내가 있고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경계가 있다고 여기면서 삽니다. 그죠? 내 삶의 기반이 그래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내가 있고 보이고 들리고 느끼지는 온갖 경계가 있고 바깥 경계만 아니라 생각이나 기분 같은 내면의 경계도 있고 자신과 경계가 있다고 여기고 살고 있고 마음 공부를 하면서도 내가 저런 경계가 나타나니까 괴로워지네. 이런 경계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타났으면 빨리 비워버렸으면 좋겠다. 나타났으면 빨리 내용을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경계 따라 즐거워지고 괴로워지니 나를 괴롭게 하는 경계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식으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어떻다? 좀 떨쳐버리고 싶은데 잘 안 떨쳐집니다.
또 잠깐 떨어지는 것 같더니 잠깐 떨어져서 좀 뭔가 가볍고 편안한 것 같더니 또 갑자기 또 불안해지고 답답해졌습니다. 라고. 온갖 경계에 따라서 요동치는 삶을 삽니다. 그죠? 경계를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이 잘 안 되고 해결된 듯 하다가도 또다시금 문제가 생기고 뭔가 나를 괴롭게 하는 경계들이 수시로 나타납니다. 그치? 대부분 또 다 생각 때문에 괴로우니까 생각을 좀 쉬어오고 그쳐라. 빨리 생각을 떨쳐버리고 생각을 바꿔라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요. 근데 안 돼요, 잘. 왜? 바탕이 잘못됐어. 내가 있고 경계가 있다고 여기는데 사실 나와 경계는 연계한 거라서 경계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어요. 당장 봅시다.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에 입문하는 가장 근간이 바탕이 연기와 무아입니다. 연기한 것이라서 각각 있는 게 아니다. 경계도 하나와 같고 경계를 지각하고 느끼는 나라고 할 만한 것도 하나와 같아서 없다. 라는 것에 대한 자각이 공부의 시작입니다. 봅시다. 지금 제가 이런 저런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스스로 있나요? 말은 이렇게 말하는 자를 떠나서 따로 말이 있나요? 없지? 말하는 자가 없으면 말이 없죠? 그죠? 같이 있죠. 그러면 말이 없으면 말하는 자가 있나요? 말이 있어야지 말하는 자가 있죠. 그죠? 분명히 말하는 자와 지금 이렇게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말하는 이거는 말하는 자고 말하는 자가 말을 한다고 여기는데 말하는 자와 말이 각각 있는 것처럼 여기는데 보죠? 말은 말하는 자를 떠나서는 말이 없죠. 말하는 자는 말로 나타나죠. 그지? 분명히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이것이 있으니까 말하는 자가 있는 거죠. 그지? 와 같이 얘가 점심에 뭐 먹었지? 하얀 쌀밥에 콩나물국 먹었네라고? 이런 떠오른 생각은 홀로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경계는 이거는 홀로 있을 수가 없죠. 점심 뭐 먹었지라고 이렇게 떠올리는 게 있으니까 나타나는 거지. 떠올리는 자를 떠나서 떠오른 생각이 있을 수는 없죠. 정말 말하는 자를 떠나서 말이 있지 아니하며 내일 뭐 할까 그랬구나라고 떠올리는 자를 떠나서 생각이 있지 않죠. 아픈 느낌은 라고 느끼는 자를 떠나서 아픔이 있나요? 없죠. 아파하는 자는 아픔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부득이 말하는 자와 말이라는 두 개념을 세웠지만 둘이 아니죠. 말하는 자가 없으면 말이 없어요. 말이 없으면 말하는 자가 없죠. 생각하는 자가 없으면 생각이 없죠. 생각이 없으면 생각하는 자가 아니죠. 느끼면 불안함은 좀 불안하다는 자가 없이 불안함이 어디 있겠어요? 이 대상이 아니라고요. 둘이 아니야. 이걸 연기라 말하는 거예요. 연계에 있기 때문에 각각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각각이 있는 것처럼 여기잖아요. 내가 괜히 이렇게 하니까
이런 생각하니까 또 답답해졌네. 이런 생각하지 말자라고. 어떻게? 생각하는 자가 있고 생각이 있고, 답답해하는 자가 있고 답답함이 있고, 생각하는 자가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하고, 답답한 자가 답답을 없애려고 하잖아요. 수행의 자기 마음 공부의 기반이 이렇게 내가 있고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대상이 있다고 여기면서 대상을 떨쳐버리려고 하니까 헛것을 하려고 하니까 계속 헛노릇만 되는 거예요. 잠깐 어제 며칠 전에 조현병에 관계된 영화 잠깐 보니까 놀랍게도 그 마지막 끝나고 그 올라가는 길에 조현병 발병률이 1%래. 100명 중에 1명이래. 게다가 그 조현병의 증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은 한 5% 되고, 심각한 증상은 퍼센트가 좀 적게 나겠죠. 어떻게? 괜히 자신의 생각 때문에 심각하게 시달리는, 일상사 하면서도 막 괜히 막 방 안에 있으면 괜히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든지, 사실은 소리가 없는데도 자기 마음이 그리는 생각 때문에 막 거슬려 하든지, 또는 막 갑자기 뭐 가렵고 뭐가 벌레가 기는 것 같아가지고 막 긁는다든지, 마음이 그려낸 상을 실제하는 것인 줄 알고 막 잡아 없애려고 하거나 막 소리를 안 들으려고 귀를 막아도 들리고, 마음에서 드러나는 바이기 때문에 마음 밖의 경계가 아니거늘 마음 밖의 경계인 것처럼 여겨가지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꽤 많대. 병으로 진단될 정도가 1%고 생각 속에서 심각한 생각 속에서 영향을 좀 받아서 피곤해지는 경우가 0.5%나 된대. 우리도 병원 가면 진단받을 수도 있어요. 심각하냐 아니냐의 정도이지, 누구나 다 자신이 마음이 그려낸 상을 실제하는 경계인 것처럼, 아까 괜히 자신이 생각하는 상황을 실제 상황인 것처럼 괜히 붕괴한 것처럼 마음 공부에 대해서도 요즘 답답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근데 괜히 이런 생각하면서 괜히 스스로 힘들어하지 말자. 이런 생각하지 말자라고. 공부를 하면서도 어떻게? 내가 생각을 일으켰고, 이 생각 때문에 내가 괴로우니까 내가 더 이상 생각하지 말아야지라고. 내가 있고 생각이 있어요. 내가 생각을 어떻게 떨쳐버리려고 해. 둘이 각각이 있어. 정말 생각이 있나요? 조금 전에 떠올랐던 흰 쌀밥에 콩나물국은 어디 갔지? 떠올릴 때 환과 같이 나타난 바야지 실제가 아니죠. 조금 전에 따가운 느낌 어디 갔지? 환과 같이 잠깐 나타난 바일 뿐 실체는 아니죠. 떠올리는 자가 없을 때 떠올림은 없어요. 가나다라는 어디에도 있지 않다고요. 가나다라로 드러나는 거죠. 부득이 두 단어를 썼지만 가나다라라고 말하는 자가 가나다라야. 말하는 자와 말은 둘이 아니잖아요. 그죠? 진실로 둘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늘 내가 있고, 눈은 여기에 있고, 색은 저기에 있고, 귀는 여기에 있고, 소리는 여기에 있고, 몸은 여기에 있고, 느낌은 여기에 있고, 입은 여기에 있고, 말은 여기에 있고, 라고 끊임없이 이렇게 안, 입이, 서의, 색생의 육조법을 둘로 나눈 채 그게 당연한 것처럼 믿고 살고 있어요. 정말로 말은 이렇게 말하는 자가 말로 드러나는 거지, 말하는 자를 떠나서는 따로 있지 않죠. 생각한 바 또한
콩나물국 시원하고 맛있었다라고 이렇게 떠올리는 자가 떠올림 바로 드러나는 거지. 이게 따로 있질 않아요. 좀 불안합니다. 로 드러나는 거지. 따로 불안한 자가 있고 불안함이 있질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도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거다. 생각을 빨리 떨쳐라. 어떻게? 괴로운 생각이 있고, 괴로움 때문에 시달리는 내가 있고, 이 생각 때문에 내가 시달리니까 이 괴로운 생각을 빨리 떨쳐버려라고. 수행의 기반이 있다. 실체가 없는 걸, 환과 같이 잠깐 드러난 바일 뿐, 실체가 없는 걸 있다고 여기고, 이게 문제니까 이걸 빨리 비우거나 이걸 떨쳐버려라라고 여기고 있다고요. 문제가 아닌 걸 문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써요. 이게 중생의 전도됨이에요. 대승의 가르침은 중생은 전도되었음을 믿는 거예요. 둘이 아닌 걸 둘인 양 분별하여 실제로 나누어진 양, 내가 있고 온갖 경계가 있는 것처럼 여기고 사는, 개별적으로 있지 않거늘 개별적으로 있다고 여기는, 헛것을 실제라고 여기는. 꿈꿀 때 실감하죠? 꿈꿀 때 마음이 그리니 그냥 환에 불과한 것을 실제라고 여기면서 분개하고 막 불안에 떠는 것처럼 생각할 때 어떤 꿈을 꾸도 문제 없듯이 사실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이 환을 그리는 바일 뿐인데 이거 실체시 여기면 괜히 분개하게 돼. 또는 막 불안해져요. 그럼 어떻게 돼? 이런 생각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또 떨쳐버리려 하고 생각이 지나가기를 바래. 오랜 세월 동안 온갖 생각과 기분을 실제라고 여기는, 이게 실제라고 여기니까 이걸 느끼는 나도 실제라고 여기고, 이것 때문에 내가 괴롭다 여기니까 이걸 빨리 떨쳐버리려고 애를 쓰는 식의 오랜 세월 동안 전도되어서 내가 있고 경계가 있다고 여기는. 그래서 공부는 내가 모르던 사실을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철떡같이 믿고 있는 이 사실이 착각임을 아는 거야. 착각이 사라져가는 거야. 둘이 아닌 거 둘이나 여기 때문에 둘이 아니면 와닿지 않는 거야. 이 경계로 여기지니까 떨쳐버리려고 한 거였는데 경계가 아니었네라는 게 몸소 와닿는 거야. 내가 알던 것이 착각임을 깨닫는 것이지 내가 알던 삶의 기반 아래에서 새로운 사실을 아는 게 아닙니다. 궁자가 노력해서 장자가 되려고 했기 때문에 장자가 못 됐던 거야. 어떻게? 나는 궁자니까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나도 모으면 언젠가는 장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어떻게? 나는 궁자니까 돈이 없으니까 열심히 돈을 벌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다 보면 언젠가는 장자가 될 수도 있지도 않을까라고? 내가 궁자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사소고생을 하는 거예요. 궁자의 깨달음은 열심히 노력해서 장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궁자가 아니었네. 괜히 궁자라고 해가지고 사소고생하는 거였구나 라는 옛 믿음이 착각임을 알아서 그 착각이 사라질 때 저절로 장자임이 드러나는 거야. 우린 참으로 많이 착각하고 살아간다. 오랜 세월 동안 전도되어서 경계가 아닌 걸 경계시하여 그 경계가 문제냐 여겨서 그 경계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시기에 내가 있고 경계가 있느냐. 이 주객이 둘이 아니다라는 거에 대한 자각감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해가 아니라 감이에요. 이거는 정말로 이게 작용하고 있으니까 숨을 쉬는 거죠. 내가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얘가 작용하고 있으니까 숨을 쉬는 거죠.
얘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얘는 말로 드러나는 거야. 얘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손이 주먹을 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먹으로 나타나는 게 손이잖아요. 손이 있으니까 주먹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와 같이 분명 얘가 있으니까 말을 하는 거죠. 얘가 있으니까. 얘가 말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말로. 얘가 있으니까 하얀 밥에 시원한 김치국 먹었네라고 이게 온갖 생각으로 드러나는 거야. 좋아. 이건 충분히 실감이 되죠. 지금 이게 없으면 말이 있을 수 없죠. 그지? 이게 없으면 생각이 있을 수 없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는 게 없으면 보이는 게 없죠. 이렇게 말하는 걸 떠나서 말이 있지 않죠. 생각하는 걸 떠나서 생각이 있을 수 없죠. 와 같이 지금 이렇게 보는 이걸 떠나서 색상이 있질 않죠. 둘이 아니에요. 분명히 얘가 이런 소리로 드러나는 거죠. 그치? 얘가 이걸 마음이라 이름을 합니다. 근데 어쩔 수 이름은 없지만 잠깐 이름을 짓는다면 이것이라 하든 얘라 하든 마음이라 하든 분명히 그치? 얘가 있으니까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얘가 드러나는 거지. 이걸 마음이라 하는 거야. 얘가 있으니까 하얀 쌀밥으로 드러나는 거야. 물어요. 마음이 뭡니까? 마음이 뭡니까? 얘가 있으니까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야. 이게 없으면 이런 말이 있을 수 없듯이, 손이 없으면 주먹이 나타날 수 없듯이, 얘가 있으니까 말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얘가 있으니까 드러나는 거라고요. 근데 이 감을 실감하는 걸 장애하는 건 딴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보는 건 나고 보이는 건 대상인 것처럼 손을 떠나서 주먹 모양이 있을 수 없듯이 말하는 자를 떠나서 말이 있을 수 없죠. 둘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보는 자를 떠나서 보이는 게 어떻게 있겠어요? 이게 둘이 아니에요. 이게 몸소 와닿아야 되는데 이게 몸소 와닿는 걸 이 느낌을 실감하는 걸 방해하는 건 딴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보는 건 나하고 보이는 건 대상인 것처럼 답답해 느끼는 건 나하고 느끼면 대상인 것처럼 자꾸 이걸 둘로 나눈 식의 오랜 세월의 분별의 습관 때문에 둘이 아니다는 게 잘 안 와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라는 믿음이 착각임을 알아서 이 착감이 사라지면 저절로 와닿는 거예요. 계속 둘인 것처럼 여기는 이것이 착각인지 모른 채 자꾸 둘로 나누는 마음으로 이것을 마음 공부의 기반으로 삼고 나도 마음을 한번 깨닫고 싶다라고 이렇게 마음이라는 걸 깨달으려고 하면 계속 깨달으려고 하는 내가 있고 대상으로서의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면 절대로 못 깨닫죠. 수행의 기반이 잘못된 거야. 자꾸 주객을 나와 대상을 나누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나와 대상이 이 둘이 아니다는 게 와닿아야 돼. 말은 와닿을 수 있죠. 말하는 자랑 말은
이름만 다르질 않죠. 말하는 자가 그대로 말로 드러나고 있으니까 따로 있을 수가 없죠. 그죠? 화 같이. 답답해 또한. 이렇게 답답해 하는 자 떠나서 답답함이 있을 수 없죠. 답답하다고 느끼는 자가 없고 답답함이에요. 둘이 아니에요. 둘이 아니다라는 걸 와닿는 것이 공부인데 여기에 대한 연기에 대한 바른 조망과 바른 가르침을 듣고서 바르게 지도를 못 받으면 기존의 신념 아래서 공부를 해요. 그동안은 막 바깥 문제 때문에 괴로운 줄 알았는데 돈이 없구나 지위가 없구나라고 문제 알았더니 아니구나. 괜히 난 너무 가진 게 적어. 난 너무 지위가 여기 넣죠. 나는 인기가 없어라고 여기는 자신의 생각 때문에 괴롭다는 걸 실감했어요. 바깥 문제가 아니라 괜히 내 생각 때문에 내 기분 때문에 괴로운구나. 아, 이 기분만 어떻게 사라져버리면 괜찮아지겠구나라고 이렇게. 어떻게? 바깥에가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바깥의 문제가 아니었어. 내가 착각한 거였어. 바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을 판단하는 내 생각 때문에 문제라는 걸. 이것도 착각이에요. 바깥의 문제라고 할 때는 뭐 어떻게 노리겠어요? 내가 돈이 적으니까 괴로운 거니까 빨리 돈을 모아야 되고 지위가 낮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지위가 높아져야 되고 문제가 바깥의 문제였으니까 바깥의 문제를 해결해야 됐습니다. 그죠? 알고 봤더니 외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외부의 문제라고 착각하는 거였지. 큰일 나는 거 아닌가라고? 자꾸 이런 생각들이 괴로워지네. 이런 생각을 해서 괴롭구나. 이 생각만 어떻게 떨쳐버리면 되겠구나라고. 생각 때문에 내가 괴로우니까 생각을 해결하려고 해. 이것도 착각이야. 생각도 없고 생각 때문에 시달리는 나도 없어요. 근데 기반이 나도 있고 생각도 있으니까 생각 때문에 괴로우니까 빨리 생각을 쉬자. 생각이 빨리 지나가도록 하자라고. 내가 생각을 자꾸 다스려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식의 마음 공부를 대부분 해. 마음 공부를 아니고 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생각 때문에 괴로우니까 생각을 좀 쉬자. 생각을 빨리 떨쳐버리자. 이거 좀 있으면 지나갈 거야 라고. 자꾸 생각을 문제시하여 생각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요. 조현병 환자 몸에서 벌레가 자꾸 나오니까 벌레를 잡아 없애려고 해요. 이것 때문에 가려우니까 이 벌레만 내가 떨쳐버리면 시원히 들 것 같아가지고. 문제가 아닌 걸 문제라고 믿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들어해요. 헛것을 헛것일 줄 몰라서 실제라고 여겨서 이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려고 애를 써요. 선생님, 제 마음이 너무 불안합니다. 어떻게 불안함만 좀 없어지면 편안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안함 없앱니까? 내놔봐라, 내가 없애줄게. 있다고 철떡같이 믿었으니까 아무리 없애려고도 안 없어지던 것을 바로 보니 없는데요. 내가 편안겠다고 한 것처럼 문제가 아닌 걸, 문제가 없는 걸 있다고 여겨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허망한 애씀을 하고 있다라는 게 와닿아야 돼요. 중생은 전도되어서 스스로 미혹하여 스스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괜히 꿈꾸면서 꿈인지 몰라서 스스로 비명 지르고 있는 것처럼 평상시에도 생각이라는 이름으로, 느낌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마음이 나타난 바 환을 실제라고 여기고는 이걸 어떻게 잡아 없애려고 하거나 이걸 막 바꾸려고 애쓰는 허망한 짓을 하니라고 스스로 고달프고 있다는 것이 인정이 되고 와닿아야 돼요. 중생은 스스로 고달프게 하는 사람이에요. 악몽 꿈에서 비명 지르는 사람은 뭐예요? 스스로 고달프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꿈이 꿈인지 몰라서 스스로에게 속아서 스스로 고달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보면 환인 줄만 알면, 꿈인 줄만 알면
더 이상 스스로 고달프게 하지 않는 거라고. 마음 공부의 바탕이 발라야 돼. 대부분이 이런 생각이나 이런 기분 때문에 괴로우니까 빨리 생각을 떨쳐버리거나 빨리 생각이 바뀌기를 바라는, 내가 있고 온갖 생각과 감정이 있다고 철떡같이 기반 아래 내가 이 기분을 떨치거나 내가 이 기분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식의 상황이 전도됨이며 착각이에요. 이게 착각이 쉬워지는 것이 공부지. 이걸 착각인지 모르면 철떡같이 믿고서 더욱 분발해서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하거나 어떻게 하면 바뀔까라고 끊임없이 자신이 생각을 조작하거나 다스리거나 떨치거나 끊임없이 애쓰는 마음이 그치질 않아요. 이런 기반 아래 수행을 하니까. 마음 공부의 바탕이 잘못된 거예요. 착각인 줄 알아야 돼. 한번 봅시다. 62페이지. 세간 진노의 일은 하나를 짚고 하나를 놓아서 끝이 없고 다함이 없으며 행주자와의 일찍이 서로 버린 적이 없는 것은 그와 더불어 맺은 연이 깊기 때문이며 반야지에는 시작함이 없는 때로부터 그와 더불어 맺은 연이 였기 때문에 잠시 선지식이 설한 것을 듣더라도 깨달아 얻기가 한결같이 어려운 것입니다. 만일 이 진노의 연이 옅고 반야의 연이 깊다면 무슨 어려운 곳이 있겠습니까? 다만 깊은 곳은 놓아서 옅게 하고 옅은 곳은 놓아서 깊게 하며 낯선 것은 놓아서 익숙하게 하고 익숙한 것은 놓아서 낯설게 하십시오. 그죠? 우린 생각은 익숙하죠. 생각이나 기분은 익숙하죠. 그동안 막 이건 익숙했죠, 그죠? 이거는 모양은 익숙해요. 우린 늘 모양만 보고 사니까. 밖에서 늘 모양, 그랬으면 좋겠다. 끊임없이 편했으면 좋겠다. 좀 가벼웠으면 좋겠다. 답답한 거 싫다. 불안한 거 싫다라고 끊임없이 평생껏 모양에 매달리고 살아왔어요. 이건 계속 모양을 좋아하고 모양을 싫어해요.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해질까? 좀 신났으면 좋겠다라고 끊임없이 좋아하는 모양을 취하여 누리려고 모양을 구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정말로 손이 어떤 모양에도 걸림없고 어떤 모양 때문에 괴로워지지 않는 삶을 살려면 이렇게 하면 되나요? 에이씨, 좋다. 에이씨. 손이 어떤 모양에도 걸림없는, 어떤 모양에도 동요함이 없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했더니 또 찡그려지고 이런 애써야 되잖아요. 손이 걸림없는 삶을 살려면 애씀을 요하지 않죠. 손은 본래 걸림이 없으니까. 괜히 손이 자신 잊어버린 채 좋아진 줄 알면 나빠진 줄 알죠. 낮아진 줄 알면 높아진 줄 알겠지. 손 모양이 집착하면 나빠진 줄, 좋아진 줄 착각하는 거야. 모양에만 머물지 아니하면 인연 따라 온갖 다양한 모습을 놔두어도 손은 아무 문제가 없죠. 정말 높아진 거 아니에요? 낮아진 거 아니에요? 커진 거 아니에요? 작아진 거 아니에요? 모양은 실제인 줄 아니까 괜히 커진 양 작은 양 착각하는 거였지. 그치? 근데 온갖 모양은 손이치가 나타나는 바죠. 와, 같이 짜증나, 답답해. 이러면 괴롭잖아요. 요즘 너무 좋다. 아싸 신난다 하면 좋잖아요. 좋아진 거 아닌가요? 답답해, 불안합니다. 심각해진 거 아니에요? 모양에 또 머물러서 모양을 실제시하면 불안해진 양, 편안해진 양
불상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저는 고개를 돌려야 돼. 그죠? 불상은 공간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자기 눈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뒤돌아 봐야 돼? 왼쪽을 봐야 돼? 자기 눈을 보는 거는 노력을 요하지 않죠. 자기 눈을 보는 것은. 눈은 진짜로 빨간 것 봐도 안 빨개져요? 노란 걸 봐도 안 노래지고? 와, 같이 마음을 깨닫는 길은 애씀을 요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아직도 공부를 하니까 좀 편안해졌습니다. 가벼워졌습니다. 근데 또 갑자기 막 들끓고 불안하고 짜증이 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고 여기는 사람은 빨리 들끓음이나 불안하면 빨리 떨쳐버리고 싶고 다시금 편안하길 바라는 사람은 애씀이 있어요. 편안한 상태나 가벼운 상태는 그런 인연이 될 때 일어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연이 다 가면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런 마음 상태에 의지하니까 늘 애를 쓰고 구하고 좋아지고 나빠짐이 있으니까 나빠진 건 빨리 사라지도록 해야 되고 좋아지도록 만들어야 돼. 우리는 평생껏 끊임없이 모양에 의지하는 식의 삶을 살아왔어요. 어떻게? 어디 관심 가지다가 어떻게? 새로운 관심사 생기면 이건 놓죠. 새로운 관심사 생기기 전까지는 계속 이걸 잡고 있죠. 딴 데 뭐 관심 있으면 저기 가면 이걸 놓아요. 또 계속 잡고 있다가 딴 데 마음이 가면 요건 딴 데 마음이 하나를 쥐면 하나를 놓지 한순간도 놓지 못하고 살아요. 늘 마음을 어딘가에 둬야 돼요. 사람이든 무엇든 끊임없이 뭔가를 쥐어야지 뭔가 끊임없이 마음을 어딘가 둬야지 안심이 되고 뭔가를 취하지 않으면 어찌할지 바를 모르고 뭔가 끊임없이 의지하여 기대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편안함을 취하여 편안함을 기대고 싶은 거야. 우리는 매사에 힘 빼고 살아가는 감은 몰라요. 늘 빨리 구하느라고 긴장하고 애쓰고 구하는 데 익숙해 있지. 왜? 모양은 특정한 인연에서만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거니까. 불상은 고개를 돌려야 돼요. 절에 와야 되고. 자기 눈은 애씀을 요하지 않잖아요. 편안함은 편안한 상태는 칼을 대면 사라지죠, 그죠? 편안한 방에서 편안한 음악 들으면서 편하게 쉴 때 드러나는 감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 상태는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가는 거니까 인연을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구하는 마음이 그치질 않아요. 우리는 평생껏 그렇게 끊임없이 뭔가를 그리고 뭔가를 구하고 뭔가를 취하고 뭔가를 버리려고 애쓰는 식이에 끊임없이 모양에 의지하여 모양을 구하는 식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 답답해지며 이것 때문에 시달리니까 이걸 떨쳐버리라고 씨름을 하고 모양에 집착하여 모양에 시달리고 모양이랑 씨름하고 모양을 좋아하여 모양을 구하는 평생껏 모양을 실제라 여기면서 모양을 구하는 삶을 살아요. 예전에 처음에 막 찡그리고 했다가 웃고 좋아했다가 이제 비로소 잠깐 나타난 모양은 허망한 것이라는 걸 알자. 비로소 무엇이 실제인 줄 알자. 얘가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나타났다 할 뿐 손이 있을 뿐인데 이게 나빠지고 뭐 좋아져. 똑같은 손인데 하는 걸 실감하면 실감할수록 그냥 인연 따라 놔둘 뿐 나빠지거나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서 찡그리거나 웃거나 하는 걸 그치게 되는 것처럼 정말로 얘가 있으니까 가나다라도 있고 ABCD도 있고 짜증나도 있고 반갑다도 있는 거죠.
얘가 있으니까 온갖 모양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여기는 우리는 안 익숙해. 이거 너무 낯설어. 얘가 드러나는 모양만 익숙해 있어요. 사실 손을 보지 못하는 건 아니죠. 손 모양을 보니까 손을 잊어버린 거야. 찡그리고 선 이유는 손 모양을 보니까 찡그리고 선 거였지. 그렇다고 해서 손을 보는 길은 이런 손 모양 말고 따로 서로 보는 건 아니죠. 모양에만 머무르지 아니하면 오직 손의 작용으로 드러나는 바임을 실감하는 것과 같이 주목하여 보자기를 보듯이 손을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지? 손이라는 걸 보려고 하면 안 되죠. 주목하여 보자기 말고 손은 따로 있질 않죠. 주목하여 보자기가 손의 나타남이잖아요. 그렇거늘 불안하고 이제 편안해지고 이제 더 이상 이런 모양에 집착하지 말고 이제 내가 마음 깨달아야겠다라고. 불안함과 편안함을 느끼듯이 마음이라는 걸 지각하여 마음이라는 걸 찾으면 안 돼. 주목하여 보자기 떠나서 이거 말고 손 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평생껏 드러나는 바 모양을 실제인 줄 알고 그 모양에 이름 붙이고는 이름에 대한 실체가 있다고 여기는 식의 습관이 너무나도 뿌리 깊어서 이렇게 모양을 좋아하고 모양을 즐기고 모양을 싫어하고 모양에 시달리고 이것이 모양이랑 씨름하는 습관이 숙해 있다 보니까 익숙한 대로 하게 돼요. 괜히 한 생각이 나면 어떡하지 큰일 났더라고. 익숙한 생각, 실제를 여기면서 바로 생각이 시달리니까 어떻게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하고 계속 마음이 모양에만 늘 마음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제 비로소 그래서 반드시 공부하는 사람은 나타난 바 모양은 다 허환하는 것임을, 환과 같아서 실체가 없는 것임을 사무치게 알아서 모양을 구하는 마음이 그쳐야 돼요. 자꾸 모양에 이름이 머무르니까 생각이 있고 나도 있다라고 여겼던 이런 미혹함 때문에 계속 씨름하고 시달리는 삶이었다라는 걸 미혹하여 모양을 실체시하여 모양을 구하고 모양에 시달리고 모양이나 씨름하는 미혹함 때문에 계속 삶이 시달렸다는 게 와닿아서 모양을 구하는 마음이 한번 그쳐야 돼요. 이게 모양에 의지하여 모양에 시달리는 것이 괴롭다는 게 와닿아야지 이걸 그쳐야. 이게 안 와닿으면 불안하니까 괴롭잖아. 편안하면 좋아질 거야. 빨리 편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모양을 구하는 마음의 습관이 안 그쳐야. 모양을 구하는 마음 자체가 나로 하여금 애쓰게 하고 구하게 하고 괴롭게 한다는 걸 알아서 자꾸 모양에 의거하는 마음의 습관이 한번 그쳐야 돼요. 막 찡그리고 막 없애고 막 애를 쓰는 모양을 구하는 식의 마음이 한번 그쳐야지 비로소 모양은 허망한 거라는 게 와닿아요. 모양이 허망한 게 와닿아야지 비로소 무엇이 진실인지가 와닿아요. 무엇이 실제인지 모양이 허망한 줄 알아야 모양이 허망한 줄만 사무치게 알면 무엇이 실제인지가 와닿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온갖 모양에 의거하는 식의 습관이 너무나도 뿌리 깊고 익숙해서 자동으로 여기에만 가요. 우리는 귀가 소리를 듣는다고 여기는데 익숙해 있어요. 마음이 뭡니까?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이 뭡니까? 마음이 뭐니? 마음이 뭡니까? 차나 한잔해라.
동문서답이 아니에요. 마음이 뭐냐 물으니까 곧장 마음을 드러내 보인 거잖아요. 눈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지. 아직 우리 안타깝게도 우리는 늘 이런 마음의 작용 속에 살고 있구만. 자꾸 모양을 구하는 마음의 습관이 너무나도 깊어서 스스로 가리고 저버리는지라, 그죠? 우리 눈을 떠날 수 없잖아요. 눈이 숨겨져 있는 게 아니죠. 근데 눈을 찾으려고 하면 천하를 찾아도 눈을 보지 못하겠지만 눈을 보려고 하니까 눈을 이렇게 보는 데서 확인되는 거잖아요. 와 같이 마음은 지금 마음이라고 이러면 이게 없으면 이걸 마음이라고 이러면 하는 거죠. 이게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말이 있겠어요. 온갖 말을 할 때, 온갖 볼 때, 온갖 들을 때 리얼하게 마음이 작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근데 이 마음은 이렇게 색으로 드러나고 소리로 드러나고 말로 드러나고 생각으로 드러나는지라, 이 드러나는 말을 의지하고 생각을 의지하면 이미 모양에 빠져가지고 온갖 차별상이 벌어지는 거야. 모양에만 머무르지 아니하면 와닿는 거야. 모양에 의지하니까 가나 다라랑 ABCD가 있는 거야. 마음이 뭡니까? 가나 다라 ABCD 따로 있질 않아요. 모양에 머무르면 화두도 말이고 개념이요. 말과 뜻에 머무르지 아니하면 가나다라 마바사가 화두인 거야. 마음을 곧장 드러내 보이는 게 화두니까. 정말로 이렇게 온갖 모양을 구하던 마음의 습관이 점차 그쳐져 가고 비로소 늘 마음의 작용일 뿐이라는 걸 실감하는 인연이 깊어져 간다며 무슨 어려운 게 있겠어요. 마음이 뭐지라고 또다시 마음이나 개념을 떠올리고 뭔가 마음을 찾아니까 헤매지.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요. 자기 눈으로 확인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으며 마음을 확인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요. 지금 100% 다 드러나 있는데 한순간도 마음의 작용이 아닌 순간이 없거늘. 말하잖아요. 마음은 알미고 알미 삶이고 어느 한순간 살지 않은 순간이 있어요.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삶이고 이 보고 듣고 느끼는 작용이 그대로 마음이 나툼인지라 애씀을 요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허망분별하여 스스로 자꾸 전도됨 속에 착각 속에 젖어드니까 문제일 뿐. 착각이 착각인 줄만 알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양에 익숙하여 성품에 낯설어요. 여기 익숙했는데 이제는 손은 이제 좀 익숙해지죠 이제. 손은 이제 모양은 허망하는 것이고 모양을 보니까 주먹하기 보자기에 있는 것 같지만 모양이 머물지 아니하면 손일 뿐. 무엇도 다 손에 나타낼 뿐. 차별을 보는 사람은 모양을 보는 사람이에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보는 사람은 모양을 보는 사람이에요. 보는 사람은 차별 다르질 않아요. 사라지거나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둘이 없어요. 와 같이. 가나 다라가 다르다 여기고 답답함이나 편안함이 다르다 여긴 사람은 모양을 보는 사람이고 뜻을 헤아리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보는 사람은 가나 다라가 다르질 않아요. 답답함이라 편안하다가 다르질 않아요. 둘이 없어요. 그러니 다만 깊었던 생각이나 기분에 막 매달렸던 아주 익숙하고 깊게 맺었던 인연은 점차 놓아서 낯설고 옅어져 가고 그동안 낯설었던 여기에
익숙해져 가고 여기 또 관심을 가져서 여기 점차 인연이 깊어져 간다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법은 자기 습성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거야. 계속 모양에 의지하는 습성이 있는 동안은 절대로 못 깨달아요. 모양은 인연 따라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모양은 인연 따라 되는데 인연 따라 드러나는 거니까 인연을 구해야 돼. 우리는 늘 모양에 의지해서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해질까? 인연을 끊임없이 구해야. 그렇게 인연에 의지하고 모양에 의지해서는 절대로 마음 못 깨달아요. 근데 비로소 모양이 허망한 줄을, 모양에 의지하여 스스로 고달팠다는 걸 알아서 모양을 구하는 마음이 그치죠. 비로소 모양은 환과 같아서 모양은 사라져버리지만 사라지지 않는 게 있어. 모양은 환과 같아도 사라지지 않는 게 있어요. 사라지지 않는 걸 실감하자 비로소 온갖 인연의 이해의 작용임을 실감하듯이 짜증나는 환과 사라져버리지만 사라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나다라 마바사로 나타나고 있잖아. 이걸 실감하면 비로소 이거는 생겨나거나 사라지거나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서 비로소 안심함이 되어요. 그래서 마음 공부는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안심해지는 거예요. 편안해진 건 사라져버리고 또 금방 불안해질 수 있으니까. 편안해지려고 하면 안 편해요. 불안해지기 싫어하면 불안해져요. 늘 편안해지려고 애를 써야 되고 불안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니까. 애쓰는 삶일 뿐 결코 안 편안해져요. 손이 편안해지는 길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래저도 문제 없음을 아는 것이 진짜 편안해지는 길이에요. 편안해지는 게 편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돼도 되고 아무 문제 없음을 아는 것이 진짜 손이 걸림없는 길인 것처럼 자유로워지는 길은 편안하거나 가벼워지는 게 아니에요. 불안하거나 무거워도 문제 없음을 실감하는 길이에요. 오직 마음에 밝아질 때 그 반응 벌어지는 일이에요. 진노의 일을 생각하여 헤아리는 것을 조금 지각할 때에 힘을 들여 떨쳐버리는 것은 쓸데없으니 다만 생각하여 헤아리는 곳에서 가볍게 화두로 돌리면 무한한 힘을 덜고 또 무한한 힘을 얻습니다. 청컨대 그대는 다만 이와 같이 벼랑 끝까지 가고 마음을 두고서 깨닫기를 기다리지 말지니 호련히 스스로 깨달을 것입니다. 그죠? 대부분 큰일 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 이런 자신이 괜히 불안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지각할 때 어떻게 해? 아유, 이런 생각 하지 말자라고. 이런 생각 때문에 내가 왠지 뭐 불안함을 느끼니까 이런 생각 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알아차렸을 때 생각을 취하여 떨쳐버리려고 해요. 쓸데없는 짓이라고. 어떻게? 이런 생각하니까 괴로워졌잖아요. 이 생각을 쉬었더니 괜찮아졌어요. 또 나면 또 괴로워지니까 또 쉬어야 돼. 거울이 똥을 비치니까 더러워졌어. 빨리 방향을 바꿔야 돼. 또 비치니까 또 드러나. 거울에 똥의 영상이 나타나는 것이 문제라고 여기니까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타나도 문제 없음을 와닿는 것이 제대로 된 길이지. 불안한 생각해서 내가 불안한 거니까 불안한 생각만 떨쳐버리면 괜찮아지겠구나라고 생각을 문제시하니까 생각을 잡아 없애려고 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내가 있고 생각이 있어요. 내가 생각을 일으켰대.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해. 둘이야. 마음 공부의 기반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생각하여 헤아리는 곳에서 가볍게 화두를 돌리면 무한한 힘을 덜고 무한한 힘을 얻습니다. 또 이 말을 막 누구 욕하다가 아이고 이제 욕하지 말고 이제 연불하자. 욕하는 입에 연불하자 해가지고 관세 뭐 장사했더니 욕할 때는 막 짜증나더니 관세보사니까 좋네. 연불하자라고 하듯이 막 생각하다가
이게 생각하면 망상 산다니까 생각하지 말고 화두들자라고. 망상을 염불로 대치하듯이 불안한 생각하다가 잠깐 좋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 내용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싫은 사람 생각하면서 짜증내다가 부처님 생각하면서 편안해하는 거잖아요. 여전하게 생각에 의지하는 마음의 습관이에요. 망상만 하다가 아이고 망상하지 말고 화두들자라고. 묻자 없다라고. 이렇게 또다시 없다라는 생각이나 뜻을 세우면 여전히 생각 노름하는 것이지 화두로 전환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마치 이랬다가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하자는 거랑 같은 거야. 이렇게 하면 안 좋아지니까 이러면 좋아지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처럼 싫은 사람 생각하니까 막 인상 쓰고 괴로워지니까 부처님 생각하면 좋다라고 하는 것처럼 생각 내용을 바꾸는 거잖아요. 화두는 마음을 곧장 드러내 보이는 거야. 여기에서 곧장 손이 드러나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아무 문제 없음을 실감하는 것이 손을 깨닫는 길이잖아요. 그죠? 와 같이 걔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서 괴로울 때는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거 떨쳐버리고 염불하거나 화두를 들으라는 게 아니라 걔 왜 그랬을까라고 자꾸 이렇게 생각에 매달려가지고 생각에 확 빠지다가 비로소 법에 대한 바른 마음에 대한 바른 안목이 확 드러나서 걔 왜 그랬을까? 로 가볍게 전환되는 게 화두로 전환되는 거야. 물론 이건 조금 법에 대한 안목이 있을 때 저절로 되는 거고 아직까지 법에 대한 안목이 약할 때는 물론 우리는 생각에 의지하는 마음 때문에 이게 단번에 안 되니까 이런 괜한 생각 때문에 확 휘둘릴 때면 비로소 없다. 처음에 안목이 없을 때는 없다라는 말을 생각처럼 화두가 들려야 없다? 지금 다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왜 없다고 했지라는 건 의문이고 생각이 돌아가는 거잖아. 그래서 사실은 익숙해지면 이런 앞구절은 필요가 없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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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뭘로 와닿아야 돼? 마음이 뭡니까? 불성이 뭡니까? 없다. 개도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불성이 어디 있습니까? 없다. 없다는 말이 아니죠. 곧장 드러내잖아요. 개도불성이 있습니까? 불성 있다 없다라고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곧장 불성은 늘 현존해 있으니까 곧장 불성을 드러내 보이는 거야. 개도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여기에서 막 구하여 찾아 헤매던 마음이 절로 쉬어져서 무한한 힘을 돌고 곧장 무한한 힘을 얻으니 이와 같이 공부하십시오. 마음을 두고서 깨닫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호련히 스스로 깨닫습니다. 눈을 부라리고 눈을 찾아 헤맬 필요 없죠. 그죠? 눈을 부라리고 눈을 찾아 헤맬 때는 눈을 천질 찾아도 눈을 찾지 못하다가 비로소 눈은 색상을 보듯이 확인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서 색상을 보듯이 눈을 보려고 했던 마음이 쉬어지자 눈이 호련히 스스로 봐요. 시계를 보고 확인하듯이 하는 게 아니죠. 곧장 확인하잖아요. 그와 같이 마음은 이런 거구나라는 자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자각이 있으면 그는 무엇을 자각하든 떠오른 바가 있으면 생각이에요. 그런 떠오르는 바 없이 스스로 마음이 스스로 자각이 돼야 어쩔 수 없이 자각이라는 말을 빌려서 쓴 말이고 몸소 와닿아. 자기 눈을 확인하는 걸 몸소 와닿잖아요. 그죠? 눈을. 와 같이 마음이 뭡니까?
와닿아야 돼. 마음이 뭡니까? 마음 깨닫는 걸 방해하는 건 유일해요. 자신의 오랜 세월 동안의 믿음. 내가 보고 내가 듣고 하는 건데, 내가 색을 보고 있고 내가 소리를 듣는데라고 여기는, 나와 대상이 각각 있다고 여기는 이 오랜 신념 때문에 마음 깨닫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이것이 착각인 줄 알아서 이 착각만 사라지면 무슨 어려울 게 있겠어요. 마무리합시다. 이참정이 생각컨대 날마다 서로 만난다고 하니 바둑을 두는 것 외에 더불어 이 일을 말한 적이 있습니까? 만일 바둑을 두기만 하고 일찍이 이 일을 말한 적이 없다면 다만 흑백이 아직 나누어지지 않은 곳에서 바둑판을 당겨서 바둑알을 놓고 그에게 물어서 어찌 일착하는지를 찾으십시오. 만일 찾지 못한다면 이것이 참으로 둔한 사람이니 이 일을 잠시 맡기겠습니다. 조대제는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깨달은 도반이 곁에 있어서 매일 만난대. 근데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매일 바둑만 둬요. 정말로 마음을 깨달아서 마음에 걸림 없고 마음의 작용 속에서 누리는 눈밝은 도반이 있음에도 그냥 바둑만 둘 뿐, 이 도반과 그동안 늘 생각에 의지하는 습관 때문에 늘 생각에 시달리는 내 습관을 비로소 바꿀 수 있는 인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함께 얘기하면서 법을 함께 공명하는 인연을 맺지 아니하여,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 시자하다가 시자가 이리 가자는 부처님 이리 가자니까 이리 가고 싶은데요. 이리 가자니까 에이 그럼 바로 두고 가세라고 부처님도 떠나버렸던 제자가 있는 것처럼 주변에 정말 눈밝은 선지식이 있고 눈밝은 도반이 있어도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자기 생각을 나수면 이 법의 감화를 받지 못해요. 아나니 부처님께 여쭈었어요. 세존이시여, 정말 좋은 도반을 얻는 것은 청정한 행의 절반을 이루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정말 도를 이루는데, 정말 청정한 행을 이루는데 거의 절반을 이룬 것과 같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렇지 않다. 좋은 도반을 얻는 것은 청정 행의 전부를 이루는 것과 같다. 이 공부는 마음의 습관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늘 모양을 실제인 줄 알고 모양을 구하는 식의 마음의 습관이 강한, 그런지라 좋게 있고 나쁜 게 있고 많은 게 있고 적은 게 있다고 여기는, 끊임없이 좋은 것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식의 모양에 의지하여 모양을 구하는 식의 습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모양을 구하는 식의 삶을 살다가 비로소 편안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편안하지 못하고, 불안함을 싫어하여 만나길 싫어하기 때문에 계속 불안에 시달리는 거다. 이렇게 모양 아무리 좋은 것도 구하면 얻지 못하니 괴롭고, 구하였으나 잃어버릴까 불안해지고, 사라져버리니 잃어버린 괴로움을 또 겪고, 모양을 구하는 마음 때문에 괴롭다라는 걸 몸소 와닿아서 비로소 모양을 구하는 마음이 쉬었더니 성품에 밝아져서 온갖 인연 따라 드러난 모양과 함께하되 전혀 걸림없는 삶을 산 도반은 마음의 습관이 바뀌어요. 온갖 그 인연에 수순할 뿐, 인연 따라 리얼하게 살되 어떤 모양에도 머무르지 않고 어떤 모양도 구하지 않고 어떤 모양도 피하지 않는 정말로 인연에 수순하는 삶을 사는 식으로 살아가는지라 가까이 하면 할수록, 똥통에 들락이면 똥내가 배지만 향수가게 들락이면 향내가 배는 것처럼 모양을 구하고 막 따진 사람이 있으면
공부하다가도 또다시금 모양이 구하는 습관 때문에 또다시금 확 휘말려 버리지만 정말 법에 밝아져서 법에 익숙해지는 사람과 함께하면 절로 구하는 마음이 쉬워지고 쉰 삶의 여유로움이 와닿고 이게 진짜 괴롭지 않는 삶을 사는 길이라는 게 와닿아서 자주 가까이 하게 되고 물들게 되고 익숙해져 가게 된다고. 그래서 좋은 도반을 얻는 것은 도를 이룰 것이다라는 수기를 받는 것과 같다. 정말 좋은 도량에서 좋은 선지식을 만나 좋은 도반과 함께 한다면 그에게 수기를 주십니다. 반드시 부처님이 될 것이다. 모양에 의지하여 모양을 구하니라. 모양에 시달리고 모양이랑 씨름하고 하던 삶에서 모든 모양이 허망한 줄 알아서 모양을 구하는 마음이 절로 쉬어지게 하고 모양이 아닌 줄 알자. 모양이 머물지 아니하자 비로소 드러나는 성품을 실감을 하여 모양이 걸림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시비를 따지고 더 많은 걸 가지려고 다투는 인연은 조금 옅게 하고 정말로 조금 모양이 허망함을 알아서 모양에 집착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온갖 모양을 쫓지도 않고 모양을 거부하지도 않는 온갖 인연에 수순하는 도반과 함께해서 스스로도 모양을 구하는 습관이 그쳐져 가고 인에 따라 드러나는 온갖 모양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집착하지 않고 거부하지도 않고 쫓지도 않고 하는 온갖 시전인의 수순한 삶을 몸소 실감하면서 안심한 삶의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